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점에 주목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기를 좀 좋아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여지없이 질문 비슷한 것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점 3가지와 약점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강점 생각하기가 더 쉬우셨나요? 아니면 본인의 약점에 대해 생각하기가 더 쉬우셨나요? 이번에는 성적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의 기말고사 성적 중 일부분입니다. 국어 100점, 수학 92점, 영어 65점, 일반 사회 88점, 생물 91점. 어떤 과목의 점수가 여러분의 눈에 더 크게 들어왔나요? 100점 맞은 국어 점수에 마음이 가셨나요? 아니면 가장 저조한 점수를 보인 영어 성적에 마음이 쓰이셨나요? 평상시에 긍정적인 부분에 마음의 근력을 키우셨으면 강점을 생각하고 가장 잘한 점수에 눈길을 주려고 조금 더 신경을 쓰셨을 텐데,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의식하고 생활했으면 아마 약점이 먼저 떠오르고 가장 낮은 점수인 영어가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부분에 더 많이 주목하는 게 일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자녀의 강점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강점에 주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중지능과 성격 강점 평가에 대해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학 교수이자 미국 보스턴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학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모든 사람들은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지만 9가지의 다중지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7가지를 제시했었는데 이후에 자연주의적 지능과 실존 지능까지 제시해 9가지가 되었습니다. 언어를 이용해 복잡한 의미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언어지능, 논리적 문제나 방정식을 풀어가는 정신적 과정에 관한 능력인 논리 수학지능, 시공간적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인 공간지능, 신체를 이용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과 손을 사용하여 사물을 만들거나 변형시키는 능력인 신체 운동적 지능, 소리와 리듬, 그리고 진동과 같은 음의 세계에 민감한 능력인 음악지능, 사람과 교류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능력인 개인 지능, 대인관계 지능,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인 개인 내 지능인 자기이해 지능, 자연현상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능력인 자연 친화 지능, 인간 실존에 관한 통찰력이 생겨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지능인 실존 지능, 이렇게 모두 9가지입니다. 또 하나 제가 소개할 부분은 성격 강점 평가입니다. 긍정 심리학자인 피터슨과 셀리그만이 2004년도에 개발한 VIA 강점 척도인데요. 총 24개의 성격적 강점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기,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 시민정신, 공정성, 리더십, 감상력, 감사, 낙관성, 유머감각, 영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2가지를 소개한 이유는 이론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강점에 대해 조금 쉽게 접근시키고자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2가지를 다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지능에서부터 실존지능까지, 창의성에서부터 영성까지,
자, 잘 살펴보셨지요? 이미 이와 관련된 검사를 받은 자녀들도 있겠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제시된 지능과 성격 강점에서 내 자녀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이 있으시지요? 지능에서 3개, 성격에서 3개를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항목을 고르고 싶으신가요? 제가 다른 부모 교육 때 그곳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보이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대인관계나 용기를 포함시켜 선택을 했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다중지능에서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자연주의적 지능을 선택하고, 성격에서는 창의성, 학구열, 리더십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집단에서 선택한 항목들을 살펴보시면서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학습과 관련된 항목이었어요. 제가 이 비율을 보면서 성취 위주의 결과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교육 문화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지녔으면 하는 강점들도 모두 학습과 관련된 것이었으면 좋겠구나라는 바람이 내재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검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강점은 어떤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10년이 훌쩍 넘어서 지금은 조금 순위가 바뀌었을지는 모르지만 2004년 성격 강점 검사를 개발한 2년 후인 2006년도에 이 두 심리학자들이 전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어떤 강점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가 될까 하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난 강점이 친절성이었고, 그 다음으로 공정성, 진실성, 감사, 개방성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장 드물게 보고된 강점은 신중성, 겸손, 자기조절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문화, 종교, 경제적 수준 등이 다르더라도 강점에 대한 자기평가는 상당히 유사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나요?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신들의 강점을 잘 파악하고 있을까요? 일단 자녀의 강점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박지선 아시죠? 그녀가 EBS 지식 채널에서 자신은 다시 태어나도 김태희, 전지현, 신민아와 같은 소위 우리가 예쁘다고 칭하는 연예인이 아닌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썩여본 적이 없었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모범생이었고요.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졸아요? 하면서요. 학창 시절 내내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우등생. 작가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라고 그랬더니 그녀의 대답이 학생의 본분이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고 계속 달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늘 짜여진 시간표대로 살다가 자기가 들을 수업을 알아서 정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랍니다. 처음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그녀가 택한 선택은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하기. 단짝 친구랑 4년 내내 시간표를 똑같이 짜서 그 친구와 늘 항상 함께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친구 따라 목표는 교사 임용시험, 노량진 학원. 모두가 열심인 그곳에서 문득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맞나? 과연 내가 행복한 때는 언제였지? 그 질문이 계속 그녀의 머리를 맴돌더랍니다. 그 질문이 그녀를 안내한 곳은 3학년 8반 교실. 1등하는 그 아이 되게 웃긴데
반 아이들 몇몇 모아놓고 웃기는 게 마냥 좋았던 아이. 친구들이 웃는 걸 보면 어떤 희열 같은 게 느껴졌었던 기억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23세에 처음 깨닫게 된 자신의 강점. 그렇게 시작된 개그맨의 길. 그녀는 지금은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늘 뒤따르는 말이 박지선 못생겼다. 개그우먼 박지선을 보고 예쁘다고 하는 한국인은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이 못생겼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긴 얼굴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고. 앞으로도 자신은 어떤 시술도 어떤 성형도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그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녀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학구열의 강점도 있었겠지만 유머 감각, 낙관성, 개방성의 강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으시죠? 한 번도 찾아볼 생각을 못하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발견한 자신의 강점. 그 강점으로 그녀는 행복한 꿈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재능을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능이 이러한 강점을 잘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요즘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자유학기제라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원구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 반에 보통 아이들이 평균 25명입니다. 그 프로그램 중 한 가지가 자신의 강점 적기와 친구의 강점 적어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적어보라고 하면 끙끙대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저는 제 강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조를 만들어 활동지를 돌려가며 조원들의 강점을 적어주는 시간에는 서로의 강점들을 아주 잘 적어준답니다. 반에서 소위 말썽꾸러기라고 하는 아이들의 강점도 친구들이 정말 잘 찾아주더라고요. 친구들이 적어준 강점을 받아들고는 어머, 나한테 이런 강점이 있었어? 정말이야? 하면서 다들 흐뭇해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여러분들도 가족 화목 활동으로 서로의 강점을 적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소통하는 시간도 되고 서로의 강점을 찾아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답니다. 우리가 강점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강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점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을 융통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바라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분명히 매력을 찾을 수 있듯이 약점이 그 사람의 강점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놀아주지 않아 소년은 늘 외톨이였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실에 쥐가 나타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도무지 어디로 숨었는지 이 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 친구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청력이 좋잖아. 일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소녀는 귀를 기울였고 금방 벽장 속에 숨은 쥐를 찾아냈습니다. 쥐는 쉽게 잡혔고 덕분에 수업을 무사히 마친 선생님은 쉬는 시간에 그를 불러 칭찬했습니다. 너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입안 누구에게도 없는 능력을 갖추었구나. 정말 고맙다. 이 소년이 바로 천재적 음악성으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스티비 원더입니다. 약점으로 인해 더 개발된 강점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과 겁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리 위험을 예상하고 뛰어들지 않는 신중함이 있을 수 있듯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미 부여하기입니다. 이 의미 부여하기를 위해 제가 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임영옥입니다.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그다지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초등 6년, 중고등 6년, 대학 4년, 석사 박사 과정을 제외하더라도 16년 동안 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은사님이 거의 없으셨지만 말이에요. 제 이름에 다 받침이 있다 보니 거의 임영옥처럼 들리게 부르셨어요. 그래도 친정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예쁜 이름을 지어주신다고 몇 날 며칠을 오편을 펼치셔서 고민하면서 만드신 이름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아도 아버지의 정성을 알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문학과를 진학하면서 영어 영문학과 임영옥, 동글동글동글, 과 이름과 제 이름에 계속된 동그라미 행진과 영어, 영옥, 한자랑도 연결이 되면서 나는 이과에 참 어울리는 이름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영어 교사를 하면서 영어 선생님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언니가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름을 바꾸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안 풀리던 일이 너무나 잘 풀린다면서 자신도 한번 그곳에 가보아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언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그런 말을 믿고 그래? 라고 제가 반색을 했더니 아니야, 너도 알잖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준 인물들이 있잖아. 그곳은 정말 다른 곳과 다르대 하면서 언니의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저의 반색과 상관없이 언니는 그곳을 다녀왔겠지요. 본인 것만 해결하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자매의 정으로 저의 이름까지 물어보고 왔다는 거예요. 야야야, 너가 왜 자꾸 아픈지 알아? 그 당시에 제가 이 병 저 병으로 수술도 하고 계속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을 실천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너 이름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자꾸 아픈 거래. 아이 참 언니는 그럼 이름 바꿔주고 돈 버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쁘다고 해야지 좋다고 해? 야, 그래도 기왕이면 이름 바꿔서 안 아프면 좋잖아. 어쨌든 잘 생각해봐 하면서 갔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하라고 하는 말과 뭐가 달라.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후론 이상하게 제 몸이 아플 때마다 자꾸 제 이름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아빠의 정성이 깃든 이름으로 나의 직업에 아주 걸맞는 이름으로 만족하며 잘 지내왔는데 아유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으면서도 이 찜찜한 느낌은 그렇다고 이름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게 마음먹기 나름이야. 원효대사의 해골물을 생각해야 해 하면서 저 스스로를 세뇌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가 영어 교사를 그만두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상담 심리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부모 교육 강사를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멋진 사인 하나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글, 한자, 영문 이름을 A4 용지에 막 쓰면서 사인 놀이에 한참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제 눈에 제 영문 이름이 들어온 것입니다. 임영옥, 영,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젊은, 어린. 옥, 오케이, 말 그대로 오케이. 그렇다는 긍정인 거죠. 와우, 늘 젊게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부모교육 강사 임영옥, 임영옥. 이 이후로 제 이름 때문에 아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멋진 의미를 찾아 부여했는데요. 자녀의 실수 여부에 상관없이 성적의 오르내림에 상관없이 이기거나 지거나 우리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이며
우리가 부모된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점을 자녀에게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것처럼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던 어떤 약점을 가졌든 간에 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부모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자녀에게 주어도 좋을 텐데요. 제가 정말로 좋은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잠이 들 무렵 완전히 잠들지 않고 부모의 소리가 들리는 타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보, 우리 우진이가 제 아들인 게 참 행복해요. 이렇게 소중한 아이의 엄마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자녀인 자체로 행복하고 엄마인 자체로 감사하다는 말로 말이에요. 효과는 나중에 저에게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점으로 약점을 보완하라입니다. 강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하다는 거죠. 약점은 약한 점이라는 거고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 강점을 발전시켜 나가기와 약점을 강점으로 끌어올리기,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라색이 강점이고 빨강색이 약점입니다. 자녀의 약점이 신경이 쓰여 약점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약점이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약점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약점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약점이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약점이 눈에 띕니다. 자, 이번에는 강점을 한번 향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은 제가 2배로 늘린 것도 아니고 1.5배 정도 늘렸습니다. 약점이 보이시나요? 강점만 보이시죠? 약점에 신경 써 약점을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충분히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능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언어 지능은 강점으로 나타나는데 논리, 수리 지능이 약점인 자녀의 경우 논리, 수리 지능을 키우기 위해 미리 사칙 연산을 연습시키고 구구단을 외우게 하기보다는 언어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 또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 흥미를 붙이게 하여 수에 관련된 책을 읽게 하거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경우는 피자를 먹으면서 연산과 분수에 대한 개념을 대화를 통해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점 파악하기, 약점에 대한 생각 전환하기, 의미 부여하기, 강점으로 약점 보완하기 등으로 자녀의 약점에 마음을 쓰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에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자녀의 강점을 한 50가지 정도 적어 놓으시고 아이에게 충고하고 싶고 길을 꺾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읽어보시면 강점에 주목할 수가 있답니다. 아니, 한두 가지 생각하기도 힘든데 50가지를?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의 강점에 대해 50가지를 적다 보면 여러분들도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